100세 시대에 더 품격 있는 시니어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줄 해답, 이곳에 있습니다. 품격 있는 시니어의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유캔두이 폼생폼사 아나운서 오계윤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외출하기 전 옷장 앞에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이상해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예요. 옷장 안에 옷은 가득한데 막상 입고 나갈 게 없지요. 이상합니다. 분명 넘쳐나는데요. 왜 우린 맨날 비슷한 옷만 입게 되는 걸까요? 혹시 옷장 안에 어떤 옷이 들어있는지 까먹은 건 아닐까요? 제대로 정리를 한다면 상의, 하의 이것저것 잘 매치해서 코디하기도 좋고 시간 절약도 될 텐데 말이죠. 자, 막상 하려면 잘 되지 않는 옷 정리, 그리고 옷 개는 방법. 자, 오늘 또 이분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공감 마법사 황수연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선생님 만날 때마다 정말 집안이 조금씩 재탄생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야말로 정말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옷 입을 거 없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막상 집에 옷이 없는 집들은 없거든요. 넘쳐나잖아요. 많이 경험하시죠? 실제 가시면. 아우, 뭐 무지막지하게 산처럼 쌓여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 들어오는 수납 정리 의뢰들 가운데 옷 정리 비율은 얼마 정도 될까요? 가장 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옷 장으로 끝났다면 네네. 지금은 전용 옷 방을 가져야 될 정도가 맞아요. 됐으니까 그 부피면에서 옷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예전에는 유명한 연예인들, 셀럽들이나 옷방을 가졌다면 요새는 웬만한 집들 다들 옷 하나쯤 정리해 놓는 방들 다들 있지 않으실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 돌아오는 계절마다 왜 이렇게 시간은 빨라요? 옷 정리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본적으로 이제 그 옷 정리를 할 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계절마다 옷 정리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정리를 잘 해놓으면 계절이 돌아왔어도 굳이 옷 정리를 할 필요 없는 그런 정리를 하면 되죠. 그러네요.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에 저도 잠시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계절 옷을 다 한꺼번에 두곤 했었거든요. 한 번 정리해두면 그대로 잘 앞으로도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푼 가슴을 안고 내 방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집도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황수연 선생님의 옷 정리 강의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의 마법사 황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옷 정리 해볼 텐데요. 옷 정리하는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드디어. 주부들은 좀 머리가 아프실 텐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좀 근본적으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옷 정리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는 옷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접어서 넣는 옷이 있겠죠? 네, 우리가 옷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옷장 안에 아빠와 엄마 옷을 넣을 때, 자, 우리가 거는 옷을 우선 영역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빠의 영역이 필요하고 엄마의 영역이 필요해요. 그 영역 없이 그냥 아빠 옷, 엄마 옷 계속 복잡하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 엄마의 자기 영역을 만들어줘요. 자, 자기 영역을 만든 형태에서 계절도 바뀌고, 그죠? 계절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소재별로 정리하고, 색상도 정리하고, 길이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는 옷은 그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접어서 넣는 옷. 이제 계절이 와서 계속 계절별 옷 정리를 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시는 게 바로 접는 옷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이제 거는 옷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접는 옷은요.
일단 선반을 이용하시는데 선반에 수동식 서랍, 즉 하우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하우스에 자 가족별로 그러면 아빠, 엄마가 나눠질 것이고 그다음에 상의와 하의로 나누는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계절을 나눠야 되겠죠? 예, 계절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 계절이 돌아왔어요. 또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선반 위에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자 계절이 바뀌었을 때 그 수납 도구만 내가 편한 동선에 바깥 끼우면 돼요. 자 이제 봄이 왔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간절기와 뭐 반팔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자 거기에 맞춰져 있는 수납 도구만 내가 편리한 동선으로 바꿔 끼면 돼요. 한겨울에 입었던 겨울 옷을 위쪽에 올리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수납 도구나 하우스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옷들이 선반 위에 계속 쟁여져 있는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딱 하고 나시면 정리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정리가 필요 있다 그러면 중간에 한 번 정도 계절마다 아무래도 옷양이라든가 물건양이 늘어나죠. 그러면 약간 좀 솎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솎아내는, 좀 빼내는 형태이면 나머지 정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오늘 이제 옷 접기를 좀 주로 해볼 텐데요. 옷은 좀 접을 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또 귀찮은 일이죠, 사실은. 엄마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거를 다 접고 있어. 그런데 이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접기에 따라서 옷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피가 줄어든 상태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이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는 수납할 곳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공간을 버려지는 공간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형태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로 늘 입고 먹고 하는 게 이제 속옷이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양말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말을 한번 접으려고 가져와 봤어요. 자, 양말이 그 목의 길이에 따라서 되게 틀려요. 네. 그래서 요거 가장 긴 거 신사 양말. 그다음에 이제 목이 조금 있는 목 있는 양말. 그다음에 목이 조금 짧은 스니커즈 양말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더신류예요. 네. 요즘은 뭐 페이크 삭스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약간 더신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접어볼 텐데 우선 제가 목 있는 양말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형태로 처음에 우리가 양말을 살 때 요런 형태로 오잖아요. 자, 요런 형태에서 납작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게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혹시 빨래를 넣으실 때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넣으시면 길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 길이 난 거를 이렇게 납작하게 하시면 길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납작하게 해주시는데 발 뒤꿈치는 밑으로 얌전하게 내려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똑같이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발 뒤꿈치는 밑으로. 네. 예. 지금 발바닥에서 제가 하고 있어요. 발바닥 보이는 면에서 자, 두 개를 합체. 자, 합체해서 이제 하나가 되었죠. 네. 자, 전체적으로 다 접으면 최종 사이즈가 요 사이즈가 돼요. 요 사이즈가. 네. 요 사이즈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3등분이네요. 그죠? 네. 자, 3등분해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위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만 위로 딱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위쪽에 있는 요 들어가는 요 부분을 두 개를 한꺼번에 쏙 내려주시면 바로 여기에 주머니가 딱 생기죠. 주머니가 생긴 형태에서 밑에 있는 발끝을 이 안에다가 쏙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예. 자, 그러면 끝! 깔끔해요. 양말 접기 끝. 자, 부피가 줄어들었죠. 보통 그런 우리 어머니들이 양말 접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한꺼번에 돌돌 말아서 전체를 다 에워싸잖아요. 그렇죠. 자, 요렇게 하는 1단계가 있어요. 요렇게 하는. 자, 2단계는 이거를 이제 대충 이렇게 해갖고 전체를 전체를. 뒤집어 싸죠. 자, 이렇게 있어요. 자, 다 접은 상태와 그렇지 않은 한번 이 양말의 부피를 느껴보세요. 이야. 그렇죠?
이거 하나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이게 여러 개 됐을 때 서랍 속에 거의 산을 이루죠. 그리고 이렇게 접으면 그냥 던져요, 서랍에.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산을 이루고 밑에 꺼내는 거는 안 꺼내지게 되니까 위에 것만 계속 씻는 것만 신고 그럼 씻는 것만 씻는 거는 계속 닳고 밑에는 새 거고 자,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접으신 형태에서 이게 딱 세울 수 있는 그런 접이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한 상태에서 자, 여기 부분이 있고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좀 선이 가 있잖아요. 자, 요게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나아요? 이쪽이 나아요? 그렇죠. 여기가 훨씬 깨끗하죠. 그래서 이쪽이 위로 가게 요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말을 다 접어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딱 양말 보면 색깔이 또 이렇게 다 제각각이잖아요. 색상 맞춰주시면 네, 뭐 예술이 멀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양말 접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신사 양말이 있어요. 신사 양말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발 뒤꿈치는 밑으로, 네, 나머지도 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 발 뒤꿈치는 밑으로. 그 다음에 합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목 있는 것보다 신사 양말은 목이 훨씬 더 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한번 등분을 나눠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4등분이네요. 자, 근데 4등분인데 얘를 4번 적기는 너무 숨가빠요. 그래서 2분의 1 하고. 다시 2분의 1, 4분의 1 됐어요? 네. 그런데 너무 기네요? 반 접어. 거기를 접는구나. 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주머니 안에다가 쏙 집어넣으시면 끝! 와. 자, 발목이 있는 거, 발목이 더 긴 거 어때요? 사이즈는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쏙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목이 짧은 스니커즈 양말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때 발목이 짧은 거는 발 뒤꿈치를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발목이 짧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발목이 짧으니까 위로 올려주세요. 합체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는 발목이 짧기 때문에 굳이나 등분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 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2개를 한꺼번에 자연스럽게 내리세요. 내리시면 요 발 뒤꿈치랑 직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해서 이걸 너무 당기시면 여기가 턱이 생겨요. 아니, 사람도 여기 두턱대는 거 싫으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얘한테도 생명이 있다면 얘도 나 두턱대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직각이 되게 날렵하게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보시면 여기도 역시 주머니가 생겼죠? 하나가 아니라 2개를 한꺼번에 넣으시면 돼요. 와. 예쁘죠?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수납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수납을 할 때 여기가 더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위에서 딱 봤을 때 어떤 것이 짧은지 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목이 짧은 거는 이 작은 산이 위로 올라가게 요렇게 수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한눈에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나 오늘 내가 너 선택했어. 넌 발목이 짧은 거야, 너는 긴 거야. 다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와. 시간도 절약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덧신 한번 볼게요. 덧신은 이렇게 목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캡처해 주세요. 안으로 집어 넣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앞꿈치가 있죠. 그래서 뒤꿈치에다가 이거를 말아서 몸체를 집어 넣을 거예요. 앞꿈치를 말아서 만 몸체를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싹 집어 넣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은 만두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세워서 수납할 건데 이때 스타킹을 말아서 스타킹과 같이 세워주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부터는 스타킹 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스타킹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팬티가 있겠고요. 자, 팬티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밴드나 판탈롱이 있겠죠. 네네. 밴드나 판탈롱은 붙어 있지 않죠. 떨어지죠. 팬티는 붙어 있고, 그죠? 이렇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타킹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고탄력이라든가, 네네네. 그다음에 겨울에 여성들 왜 기모 들어간 거 많이 신잖아요. 그런 거는 말면 굉장히 두꺼워져요. 두꺼워져. 그래서 그런 건 말지 않고 이제 주머니에다가 넣어주는 형태로 가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 양말에도 자꾸 주머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수납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포켓식 수납법 내지는 캥거루식 수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원리가 계속 옷을 접을 때 네. 그런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 판탈롱 밴드를 한번 말아볼게요. 네. 자, 일단은 요렇게 합체를 하시는데 양말처럼 정 합체하시는 게 아니라 밴드만큼 밑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이유는 이게 천이라 보니까 이렇게 말면서 천이 딸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계산해서 그 밴드만큼 밑으로 내려주시고, 여기서부터 말기에는 너무 멀죠. 그러니까 얘를 또 접으세요. 마찬가지 또 접을 때도 밴드 밑에만큼 충분히 내려주세요. 자, 이 정도 사이즈면은 왠지 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2-번 정도 돌려서 심을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부터는 특징이 뭐냐면 짱짱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땡기면서 만들어요. 땡기면서 말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손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밀어요. 그럼 당겨지겠죠? 그 다음에 말아요. 자, 당겨요, 말아요, 당겨요, 말아요를 반복하는 거예요. 네. 이거 막 하는 거 보면 또 선생님들이 막 웃으시더라고. 근데 이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겠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재밌고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요. 네. 그거를 안 하면요 생각보다 안 말릴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많이 이렇게 크게 두툼하게 만들 것 같고. 네. 오, 한번 밀면서, 해보시면, 예. 네. 한번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렇게 말아요. 자, 다 말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요 입술 라인, 요 라인을 딱 잡고 확 이렇게 까지 마시고 그냥 머리에 모자 씌운다 생각하시고 살짝만 씌워주세요, 여기를. 자, 이렇게. 여기가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케이스가. 예, 여기가 얼굴이라 이렇게 하면 탁 세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부피가 한결 줄어들고, 또 이런 류의 스타킹들은 이 살성이 되게 연약해서 우리가 손에 약간만 가시 돋친 게 있어도 금방 나가요. 이게 올이 올이 나가잖아요. 나가요. 그래서 네. 부피를 최소한으로 줄어들면서 수납할 수 있는 부피도 역시나 줄어요. 대체적으로 이 스타킹 그 정리하실 때 보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죠. 자, 역시나 아까 양말과 같이 부피를 차지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것과 이거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죠?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렇게 제가 요렇게 세우시면 이거는 덧신이네, 이거는 뭔가 작은 짧은 스타킹이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요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팬티를 한번 말아볼게요. 팬티는 판탈롱이나 이 밴드처럼 떨어지지 않고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은데 하나만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길죠? 예, 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그 밴드보다 훨씬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좋아요. 딸려 올라갈 걸 계산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요 밴드를요, 그냥 이렇게 두지 마시고 여기서 접으셔야 돼요. 요거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예, 요렇게 접어주시고, 자, 여기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더 접어서 짧게 만들게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2번 정도 심을 만들어 주시고, 자, 이때부터 어떻게? 밀고 땡긴다. 당기고, 밀고 당겨서 땡기고 말고를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 네. 이렇게 쭉 가세요. 자,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 끝까지 왔어요, 지금. 요 상태에서 여기가 입술인 거예요, 여기는. 자, 요 상태에서 여기만 요렇게 모자 씌우듯이 요렇게. 이렇게. 예. 어때요? 깔끔하죠? 마찬가지 수납할 때도 이렇게 쏙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자녀분들한테 그 따님 계신 분들 뭐 학교 다니면 이제 스타킹 많이 신으니까 이렇게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고탄력이나 우리 기모 스타킹들 있잖아요. 네. 요런 것들은 이제 말기보다 접는 게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켓식 내지는 캥거루식 수납법을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으로 이렇게 접으신 상태에서 길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지만 이렇게 뭐 한 요 정도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요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접으신 다음에 여기 이제 포켓식이 되는 거죠. 네. 이 안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요런 사이즈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옆에 측면에다가 이렇게 탁 세우시면 돼요. 보통 이제 블랙을 주로 많이 이런 것들은 신기 때문에 요 사이즈를 맞춰서 쭉 가시면 돼요. 예. 예, 세워서. 참, 정말 감탄사밖에 나오지가 않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속옷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팬티예요. 네. 자, 팬티는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남자 사각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남자 삼각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삼각을 기준점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자, 남자 사각, 남자 삼각, 그리고 여자 삼각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보시는 건 약간 드로즈 형태로 붙은 거고요. 근데 이제 약간 그 면 소재로 해서 사각을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도의 팬티는 거의 반바지 수준, 또 내지는 좀 약간 등치가 있으신 분들은 뭐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면 네. 거의 이렇게 거의 치맛단 길이처럼 이렇게 길어요. 길고 옆으로 퍼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부피감을 줄일 수 있는 접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각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자, 사각 팬티는요. 우선 옆으로 딱 놓으신 다음에 보통 이제 3분의 1, 3분의 1을 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부피가 많이 그 커지거든요. 두께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 밑단의 꼭지점과 꼭지점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단은 만나지 않아요. 자, 밑단의 꼭지점과 꼭지점을 만났어요. 자, 허리단은 밖으로 나가시면 여기가 직사각형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직사각을 계속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뒤집어요. 다시 이쪽에 꼭지점을 만나는데 이번에 이쪽 허리단은 밖으로 안 나가고 안쪽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원리가? 자, 이 상태에서 3분의 1씩 밴드를 내리고 다시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부피를 차지 않는 형태의 직사각 형태로 모양이 잡히는 거예요.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각 캔디는 뭐 기본적으로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밴드에서 3분의 1 접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 다시 가서 여기 포켓식으로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형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형태죠. 예. 자, 이런 형태를 여자 팬티의 실크 팬티는 바로 풀어져요. 이런 형태로 그대로 했을 때 네네네. 여자 팬티에 이런 삼각점기를 했다. 그럼 면은 괜찮은데 실크 팬티는 바로 풀어지죠. 그래서 절대 풀어지지 않고 부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팬티 접기를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허리 밴드 쪽을 내 앞가슴 쪽으로 방향을 트세요. 예. 그 상태에서 아까 삼각접기를 할 때는 허리 밴드에서 3분의 1씩이었잖아요. 지금은 세로에서, 그러니까 아까는 가로였다면 지금은 세로에서 3분의 1을 잡으세요. 예, 그래서 네, 예. 3분의 1을 잡으신 다음에 자, 3분의 1을 접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허리 밴드 있는 쪽에 3분의 1을 접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뒤집어요. 뒤집으면 이제 엉덩이 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양쪽 날개를 접을 거예요. 왜냐하면 폭을 요만큼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양쪽 날개를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면 자, 폭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게 느껴지세요? 자, 요만큼 폭밖에 안 갔어요. 자,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는 누른 상태에서 요 부분을 살짝 당기듯이 이렇게 접어보면 밴드가 두 개 딱 보여요. 그죠? 밴드가 보이잖아요. 네. 한 개 아니고 두 개 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딱 잡은 다음에 뒤집어서
안쪽을 싸요. 감싸듯이. 실크 팬티도 절대 풀어지지 않아요. 요렇게 접으시면. 요렇게. 그리고 앞쪽에 왜 우리 그 리본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딱 보이면서 너무 예뻐요. 자, 팬티 접기 괜찮았어요? 예, 이렇게 접으시면 절대 풀어지지 않아요. 처음 보시기에는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딱 그 하는 방법만 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연습 좀 해보시고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브레이저는 뭐 너무나 체형도 다르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너무 달라서 제가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걸로 안 되는 브레이저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브레이저는 어쩔 수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어깨끝만 안쪽으로 넣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캡처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접힐 수 있다 그러면 가장 깔끔한 형태의 브레이저 접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뒤집어서 이렇게 펼쳐 놓으세요.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 요 끈이 긴 쪽이 있어요. 요게 라벨이 붙어 있는 게 끈이 길거든요. 자, 요거를 이렇게 접으세요. 접으시는데 요 밑선에 이렇게 딱 되게끔 이 안쪽이 아니고 밑선에 되게끔 접으시고 양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밑선이 되게끔. 근데 이게 전체 다 접을 때까지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돼요. 아니면 바로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으신 형태에서 반으로 접어요. 자, 여기 신경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고 이렇게 들어보면 어깨끈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털리죠. 그 상태에서 뽕 부분을 가슴 쪽으로 캡처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는 이렇게 마감을 해줘야 되는 여기가 아직 제대로 이렇게 되질 않았죠. 여기서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어깨끈을 링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고정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대로 링을 못 만드니까 자, 손을 펼쳐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손을 펼친 상태에서 유턴해서 엄지손가락 사이에 끼우세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싹 틀면 링이 생기죠. 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손바닥을 딱 편 상태에서 쭉 가서 유턴. 그래서 엄지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왼쪽으로 털면 링이 생겨요. 그 상태에서 살살살 올려서 11자로 딱 가면 고정. 깔끔하다. 고정되는 거죠. 진짜 깔끔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수납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캡처를 하신 상태에서 이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캡처하시면 깔끔하죠.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와우. 예, 속옷 정리 어렵지 않죠. 예. 지금 이제 오늘 속옷 정리 제대로 배우신 거예요.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공간이,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수업을 가르쳐 보면 속옷 정리하고 나서 가장 놀라워하세요.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나오는지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대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옷 중에 하나가 바로 민소매예요. 내지는 런닝이라고도 하죠. 아빠 런닝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그 여성들이 민소매 여름에 많이 입잖아요. 자, 민소매도 속옷의 좀 종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소매는 특징이 상체가 부실해요. 왜? 소매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끈을 빼지 말고 끈과 동시에 반을 접으세요. 완전 허리 반을 접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측면에서 3분의 1을 접으신 상태에서 그럼 딱 직사각형이 되죠. 이 상태에서 뭐 어느 쪽이든 간에 3분의 1을 하신 다음에 또한 주머니 안에다가 쏙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네. 지금 계속 뭔가 포켓식 수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딱 하시면 직사각 형태가 되고, 네. 보시면 던져도 풀어지지 않아요. 빼다가 같이 딸려오고 막 이러면 막 풀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절대 풀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런닝도 정리를, 속옷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니트 걸기 한번 해볼게요. 자, 니트는 이렇게 니트를 우리가 걸죠. 예, 거는데
그쵸. 어깨가 이렇게 뿔나듯이 아니면 네. 이렇게 해서 어깨가 좀 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어떻게 옷 꺼내다 보면 이렇게 빠져서 흘러내리기도 하죠. 떨어진 거 예. 줍기 바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뿔도 안 나고 또 흘러내리지도 않게 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으로 접으세요. 예, 우선 반으로 접으셔서 이렇게 바닥에 놓으신 다음에 옷걸이에 고리를요. 옷걸이에 고리를 겨드랑이에다 대세요. 자, 옷걸이에 고리를 겨드랑이에다 댄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팔과 몸체가 있잖아요. 네. 자, 팔부터 옷걸이에 어깨에 걸치면서 그냥 놓지 마시고 밑으로 끼우듯이 넣어주세요. 아, 자, 그다음에 나머지 몸체가 있죠? 어깨에 걸치면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와. 끝! 네. 자, 이 부분이 앞부분이고요. 이렇게 크로스된 부분이 뒷부분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만약에 등치가 커. 그래서 이제 니트를 거는데 여기에 이렇게 등치가 크니까 여기를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끼우지 마시고 그냥 여기 하나만 걸치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부담스럽게 여기다가 막 하면 여기가 쪼글쪼글 주름이 잡히거든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렇게 끼우시면 니트 뿔나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는 니트 걸기가 되겠어요. 아, 저는 뿔나지 않는 옷걸이를 살 생각만 했었어요. 네. 뿔나는 옷걸이는 버릴 생각밖에 이렇게 하시면 못했는데. 좋겠습니다. 와. 자, 그다음 집에 이게 수영복 많으시죠? 네. 근데 이제 그 수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머니랑 같이 이렇게 수영복 주머니랑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1년에 그냥 여름에 잠깐 그렇게 쓰고 많은 수영복은 이렇게 개서 넣어놔야 되는데 네. 나중에 여름에 찾다 보면 어디에 넣어놨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은 잘 접으세요. 그리고 이제 모자랑 그 수영 모자랑 세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접은 거를 모자 속에다 넣어서 하나로 만드셔요. 그냥 네. 이렇게 하나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옷 사이에다가 끼워 넣지 마시고 지퍼백에다가 넣으세요. 와. 왜냐면 이게 약간 실리콘 성분이 살짝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이렇게 일반 옷처럼 놔두면 약간 산화될 수도 있고 고무가 왜 삭기도 맞아요. 하고 삭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 공기 중에 있는 거를 조금 차단하는 게 좋죠. 그래서 지퍼백을 이용해서 넣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동식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공기를 최대한 빼주세요. 그리고 딱 잠그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딱 넣으시면 일단은 지퍼백에 쌓여있기 때문에 옷 속에 들어가 있어도 찾기가 쉽죠. 네. 네. 그리고 뭔가 보온도 이렇게 보호도 되니까 좀 더 뭐랄까 우리가 이게 무슨 식품은 아니겠지만 신선하게 수영복을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네. 수영복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지금 샘플로 가져온 것은 아이의 후드티예요. 아기들. 예. 근데 청소년들이 보면 후드티를 많이 입잖아요. 근데 네네. 부피가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후드티를 접어서 넣는 게 옷장을 걸어서 막 거기에서 부피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양쪽에 날개를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몸체를 접어서 후드티의 모자 속에 몸체를 집어넣는 형태로 가면 가서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이야, 그래서 깔끔하다. 바구니를 이용하신다거나 하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한번 기본적인 티 접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옷판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이제 우리 아빠 와이셔츠 사면 거기에 약간 두꺼운 도화지 들어가 있죠. 네. 그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없으신 분은 제가 오늘 견본으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기준점으로 하는데 자, 기준점이라는 게 위아래 길이도 기준점이 되고요. 측면도 기준점이 돼서 딱 이 사이즈를 옷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선에다가 판을 대신 다음에 양쪽 날개를 접어주세요. 자, 밑에도 기준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
접어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길이가 더 길어. 그러면 여기 접어서 안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 크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빼요. 빼고 반으로 접어주시면 옷을 세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저는 선생님 오판도 없고 좀 귀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적절하게 그 티 하나를 이렇게 접으세요. 하나를 견본으로 놓으시고 요게 이제 기준점이 기준 되는 크게 거예요. 되네. 그리고 다른 옷을 접을 때 이 폭 기준점과 이 깊이 기준점을 얘를 맞춰서? 똑같이 사이즈를 맞춰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같은 사이즈를 크기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바지 해야 되겠죠. 바지. 바지는요 3가지 형태가 있어요. 바지 어떤 형태가 있냐면 서랍 속에 기본적인 서랍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는 기본적인 서랍이어서 그냥 접으면 들어가는 게 있고 높이가 너무 낮아 그러면 바지의 사이즈를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줄이는 거. 그다음에 수납 공간이 너무 없는데 청바지가 너무 많아. 근데 이건 접어서 넣을 일이 아닐 것 같아. 그러면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토탈 3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자, 바지가요, 그냥 이렇게 딱 접잖아요. 네. 그러면 바지는 엉덩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접다 보면 이게 각이 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집어 넣으시는데 처음에 집어 넣으실 때 바지를 펼친 상태에서 요 중간 부분을 이렇게 살짝 산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옆으로 살짝 기울이면 이게 탁 접혀요. 그런 상태에서 바지를 딱 접으세요. 없어졌다. 없죠? 와. 어때요? 엉덩이 부분이 슬림해졌죠? 네. 네, 이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접기 전체 반을 접으시는데 이때 반을 접을 때 여기도 반일 수도 있고 이쪽도 반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길이를 요 앞섭에다가 받쳐줘서 요 엉덩이 부분이 아니라 앞섭 쪽으로 해서 반을 접으세요. 그러면 네. 깔끔하게 떨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3분의 1씩 접어주시면 기본 사이즈로 해서 접어서 딱 들어가는 와. 바지 접기가 되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서랍의 높이가 깊이가 너무 작아 낮아야 돼. 그러면 접어서 들어가는 바지의 사이즈도 낮아져야 되겠죠. 자, 그럴 때 바지 밑단을 그 높이만큼 가세요. 얘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바지 밑단이. 대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바지 끝단에다가 이렇게 접으시면 여기가 접히니까 네. 밉겠죠. 나중에 주름도 가고. 그래서 그거를 염두하셔서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높이만큼 해서 접어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어때요? 사이즈가 아까보다 줄어들었죠? 네. 그렇게 해서 낮아졌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방법이 있어요. 자, 많은 것도 역시 똑같은 앞섭에 가는데 요 허리단 밑으로 해서 말만큼만 가시는 거예요. 이때도 여기가 접히지 않게 조심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돌돌 마시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천이라 올라가죠. 네. 이럴 때 이제 이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손 다리미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미질을 해주듯이 하면서 너무 짱짱하게 말 필요는 없고요. 그냥 슬슬슬 말아도 충분히 되거든요. 이렇게 말아서 자, 이렇게 말렸어요. 그러면 이 상태를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놓고 쌓아도 되고 끼워서 세워도 되겠네요.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을 그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어때요? 오늘 옷 접기 하시니까 어때요? 너무 괜찮죠? 예. 집에서 정말 한번 해보시면 내가 버려진 진짜 내가 쓸모없이 만든 공간이 정말 많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집에 침구 정리도 네.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끝으로 그 부분도 한 번만 짚어주세요. 그럴까요? 자, 공간을 한번 침구 지금 정리한 걸 한번 열어서 보시면 이불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냥 개서 이렇게 공간 있는 대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개서 켜켜이 올리잖아요. 자,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냉난방이 안 돼서 솜잎을 두꺼운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냉방만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이불을 두꺼운 거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침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불 자체, 침구 자체가 점점 얇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로선으로 켜켜야 할 필요 없이
전체 이불장의 공간을 반으로 나눠서 반으로 두 줄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전체 이불장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펼쳐서 하나씩 올렸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큼 사이즈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줄이 되겠죠. 네. 그렇게 올리시면 꺼내기가 쉽겠어요. 꺼내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실제 공간이 엄청 나와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한번 저기 우리 아나운서님과 함께 네.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 왜 친구 정리에서 그 다 침대 생활 하시는데 매트리스 커버 있죠? 네. 근데 매트리스 커버는 양쪽 4개가 주름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접어도 이게 뚫뚫뚫 말게 되지 각이 안 잡히거든요. 네, 네. 오늘 매트리스 커버 각 잡기 한번 해볼게요. 네, 정말요?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장하셨어. 네, 긴장이 됩니다. 자, 일단은 모서리가 4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얘가 아무래도 이제 직사각형 형태니까, 그죠? 그래서 가로선에서, 네. 자, 가로선이에요. 이게 더 넓겠죠? 긴 자, 부분. 가로선에서 맨 처음에 코너를요, 2개의 코너가 먼저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손에 끼워주세요. 양쪽 손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자, 뒤집어져 있는 상태죠? 네. 코너가 2개의 코너를 하나로 만듭니다. 자, 2개의 코너를 하나로 합체해서 여기 꼭지점 있죠? 여기를 딱 잡고 뒤집어요. 자, 어때요? 2개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2개가 남았죠? 이제 그 2개를 다시 하나로 만들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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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이제 오른손에다가 합체한 거를 딱 끼워요. 근데 얘는 지금 합체가 안 된 상태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얘를 잘 달래서 합체를 해서 내 손에 맞춰요. 네. 맞춰졌어요. 신기하다. 맞춰졌죠? 네. 자, 그러면 이제 4개의 코너가 전체 2개가 됐어요.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손 코너를 왼쪽으로 옮겨서 합체하세요. 자꾸 넣으면 되네요. 어때요? 하나로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바닥에다가 이 모양 그대로 탁 내려놓으세요. 이 모양 그대로 바닥에다가 이렇게 탁 내려놓으면 이 코너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 주머니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모양대로 이렇게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이렇게 모양이 잡히겠죠. 약간 둥근 기역자 형태로 잡히겠죠. 네. 와, 직사각형 됐다. 네, 뭔가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네. 그냥 지금 제가 여기가 탁자가 작아서 그렇지만 이제 넓은 데서 바닥에서 하시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코너 그대로 생긴 코너 그대로 이렇게 바닥에 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이게 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접으세요. 어때요? 직사각형 됐어요?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를 하면 각 잡기 되잖아요. 야. 어때요? 각 잡아졌죠? 저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돼요. 네, 정말 마법 같은. 선생님, 저는 그거 직접 지금 바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방송이 네. 끝나고 선생님께 개별 지도를 좀 알겠습니다. 받아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정말 황금 마법과 같은 손이었어요. 선생님, 오늘 옷 정리 비법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유캔도의 폼생폼사 오늘은 옷 정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사실 옷가게 가보면요, 어쩜 그렇게 각 잡아 잘 정리해 두는지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 저도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선생님 강의 함께하면서 참 궁금했던 점이 과연 우리 황수연 선생님의 댁은 어떤 모습일까? 사실 사람이요, 막상 자기 일은 잘 못하기도 하거든요. 이 가르치는 분들 집에서 내 자식 못 가르치듯이 혹시 바쁘신 스케줄 때문에 자택은 어떠실까 궁금했었어요. 예. 생각보다 물건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역시. 물건이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그렇게 뭐 정리를 늘 해야 되고 어지러워지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뭐 특별히 어려움을 못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우리도 한번 네. 정리 원년으로 2021년을 삼아서 앞으로 한번 이대로 한번 정리해서 유지해보는 거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냉장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싱크대, 네. 옷 정리. 네. 1년을 주기로 봤을 때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약간 반년?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처음에 정리할 때 근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놓고 나서 네네. 그래도 알게 모르게 물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반년 정도 한 번씩 하면 정말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네. 어떠세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기가 좀 길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계절별로 정리를 하려고 강박을 갖다 보면 어떡하지 하다 그냥 1년, 2년 그대로 가잖아요. 자, 너무 길게 또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6개월 정도 주기를 잡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납 정리 자신이 없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희망의 한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뭐 정리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실천. 근데 정리하기 전에는 이걸 언제 하지? 엄두가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막상 마음 먹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서 해보면 시작이 반이라고. 맞습니다. 예. 또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행, 그렇죠? 오늘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하시면서 또 한번 정리 계속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간 정리 마법사 우리 황수연 선생님과 함께한 4주간의 강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납 정리 아직도 배울 게 많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선생님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 네. 저희 시니어 TV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네. 자, 유캔도의 폼생폼사 그동안 우리 품격 있는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유익한 정보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방송인데요. 앞으로도 더 나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유캔도의 폼생폼사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